베이쌤이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르고심리 베이쌤입니다. 갑자기 휴식을 취하겠다라고 공지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건강 잘 챙기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기다린다고 얘기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쉴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조금 두서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스크립트를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현타가 와서 한 달을 쉬었어요. 어떤 현타가 왔냐면 이게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을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번아웃 컨텐츠도 몇 번 다뤘었잖아요.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번아웃이 너무 세게 왔어요.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이기도 했지만 웬만한 번아웃은 제가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번아웃이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번아웃 중에 가장 역대급 번아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일단은 지금까지의 번아웃은 그냥 조금 피곤하다? 만성 피로를 느끼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 뭐 며칠 동안 퍼져 있으면 다시 해야지? 라는 으쌰으쌰 마음이 다시 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좀 이상한 몸의 변화도 있었고 진짜 안 쉬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쉬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완전 쉰 것도 아니야. 많은 일 중에서 유튜브를 한 달을 쉬게 된 거예요. 그 외에 뭐 경찰서 가서 가해자 만나고 피해자 만나고 강의하고 실험하고 이런 거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뭐 제 재량에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유튜브를 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몸의 변화가 있었냐면 일단은 제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좀 털털 이제 털어버리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이상행동은 정신이 없다?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래서 실수를 해요. 원래 안 하던 실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성격이냐면 일을 일주일 안에 끝내도 되는 일이면 최대한 빨리 끝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범죄심리사 활동을 하면 면담을 하고 면담 기준 일주일 내에 보고서를 경찰서로 제출해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꽉 채워서 그냥 쉬다가 한 6일차에 써서 제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성격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면담을 하면 대부분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보고서를 써서 바로 내야 돼. 성격이 급해.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일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막 이것도 붙잡고 있고 저것도 붙잡고 있고 이것도 붙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일을 빨리 안 끝내면 그냥 누워 있어도 에너지가 쭉쭉 빨리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느라. 저거 끝내야 되는데, 저거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저거 5일 안에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끝내는 성격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 또 장점은 당연히 일이 밀리지 않는다는 거. 밀리지 않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부담 없이 그거를 이제 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는 한데, 단점은 뭐냐면, 나를 너무 혹사시켜. 시간이 여유로운 일인데도 여유롭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욕심이 많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쉬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날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 몸살이 시게 왔어. 그래서 몸살도 정말 역대급 몸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진짜 코로나인 줄 알고 코드 막 쑤셨어. 제가 코로나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몸에 열이 나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오랫동안 집중할 수가 없고 몸이 아파. 그냥 몸이 되게 아파. 그리고 소화 안 되고 막 서 있어 남발하고 진짜 정상인 게 없는 눈도 아프고 이제 목도 아프고 코도 마르고 온갖 그냥 모든 곳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인 줄 알았어. 근데 검사를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코로나가 아닌 거지. 코로나가 아니면은 더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때 바로 알았어요. 아,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멈출 수 있는 거는 잠깐 멈춰야겠다. 이대로 쭉 가다 보면은 정신이 나가겠다. 이 생각을 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하루에 스케줄이 많으면은 거의 한 네다섯 개의 스케줄이 막 겹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위치가 달라. 근데 저는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막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움직일 때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이 딱딱 안 맞으면은 그 다음 일정을 가는 길이 굉장히 초조하잖아요. 근데 그때 불안장애 같은 증상이 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왜냐면 사람이 초조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이러면 당연히 답답하고 초조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손에 땀이 없는데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이 손에 땀이 왜 문제냐? 손에 땀 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손에 있는 땀샘은 우리 몸에 있는 땀샘이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랑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손에 땀이 나. 그래서 거짓말 탐지할 때 손에 땀 나는 걸로 측정하는 거예요. 얘가 거짓말하면 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에서 땀이 나. 그렇기 때문에 손에 땀이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할 정도로 흥건했어요. 그러니까 나 난생 처음이야. 이런 손땀은. 그래서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이건 내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크게 깨달은 거죠. 근데 이 손에 땀이 나는 게 하루 종일 나. 그러니까 긴장한 상황에서 시작돼서 긴장이 풀리고 집에 와서 쉬는데도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계속 긴장해 있는 거지. 긴장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세 번째 이유. 기존에 하던 일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특히 피해평가. 제가 범죄심리사랑 피해평가를 하면서 강력범죄 피해자도 만나고 군사경제 피해평가의 경우에는 군인이 가해자인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의 피해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전문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거의 감정적인 여파를 그렇게 막 인생이 막 총두리째로 막 흔들릴 정도로 받진 않았어. 근데 이게 너무 버거운 거야. 이제 그만 듣고 싶어. 막 너무 힘들어. 마음이 막 되게 힘들어. 원래 안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래서 이 일이 그닥 나한테는 힘들지 않았었는데 막 못 받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그 한 달 동안은 피평도 안 받았고 그 유튜브도 잠깐 쉰 거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잠의 패턴이 바뀐다든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하는 나 자신한테 화가 나고 그럼 또 긴장을 하고 이게 최악의 사이클이 막 돌아가는 거지. 근데 아마 번아웃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속도 안 좋아. 그래서 이틀 동안 죽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아픈 거면 어떤 맥락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목이 아파서 뭐 열이 난다든지 이렇게 뭔가 흐름이 한 가지 흐름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와, 한 번에.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짜증이 들어. 이렇게 남편이 평소에 장난을 치는 거를 그냥 웃으면서 잘 받아줬었는데 그것조차 버거운 거예요. 쉽게 짜증이 나고 쉽게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 원래 잘했던 건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해? 하면서 짜증이 엄청나. 그러니까 나도 싫어지고 다 싫어져. 이 모든 게 한 방에 왔어요. 그게 그날 왔냐? 그건 아니에요. 한 3주 정도 됐어요. 근데 진짜 손에 땀 나고 진짜 약간 패닉이 올 것 같고 그 패닉이 발끝까지 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야, 안 멈추면 나 진짜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멈추게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심리학을 공부한 게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이 되니까. 아마 계속 일을 했다면 아마 저는 불안장애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달을 쉬고 나서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면 꽤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더 마음이 조금 아픈 거는 저는 적어도 많은 일 중에서 쉴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돈을 그냥 포기하면 돼. 그러면은 쉬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 달이 쉬고 다시 돌아와도 제 자율성에 의해서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프리랜서의 장점이다 단점이죠. 근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되잖아. 아, 저 죄송한데요. 번아웃이 와서 한 달만 쉴게요. 이게 안 되잖아. 육아하면서 아, 미안한데 나 지금 번아웃이 와가지고 애 한 달 정도만 안 볼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빠르게 진단을 내렸고 쉬었고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했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위로라도 해야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도 나 진짜 힘들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 라고 친구들을 한 한 달 동안 만나면서 막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그걸 어떻게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낫더라고. 공감해주면. 그래서 그 역할 제가 해드릴게요. 주변 그럴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더 힘들잖아.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달을 쉬고 다시 재충전을 해서 컨텐츠를 이어나갈 건데 어떤 컨텐츠를 이어나갈 거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알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조금 듣고 싶어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관련한 컨텐츠를 준비해보고 싶고요. 이왕이면 MBTI보다는 조금 실생활에 고민되는 부분들, 뭐 사랑, 연애, 결혼, 뭐 돈을 버는 일, 먹고 사는 일, 가족 문제, 그러니까 인간관계 모든 거, 뭐 회사 내의 문제, 친구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고민이 있는 것들 남겨주시면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책 리뷰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하는 창창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그 창창 프로젝트에 제가 뽑혔습니다. 제가 뽑힌 건 아니지. 우리 채널이 뽑혔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일단 지원 자격도 안 됐을 거야.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시고 참가해주시고 구독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컨설팅도 받으면서 더 성숙한 그리고 더 뭐랄까 더 세련된 세련된 채널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 창창 프로젝트 붙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 그만 쉬라는 신에 계시구나. 이제 다시 일을 할 때가 됐다. 풀충 아니냐. 풀충 됐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더 필요해요. 제가 다시 시작을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거, 그리고 응원해주신 거를 토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응원 받고 제가 컨텐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도 하면서. 네. 그러면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를 여기 열심히 해볼게요. 네. 알고 싶니?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사랑해주세요. 네.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